안녕하세요. 기막힌 건강입니다. 예전엔 성인병으로 알려졌던 질환들이 요즘은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발병하고 있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나 어른이나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생활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당뇨 환자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경청해서 들으시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는 일반 암보험 가입도 어려운 거 아시죠? 왜? 당뇨병이라는 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췌장이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고요. 당뇨 환자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췌장암 발병률이 무려 52% 이상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시다가 약 부작용으로 당뇨가 온 분도 계세요. 약의 부작용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습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당뇨 이름에서 당이 들어가서 그렇겠죠? 당뇨라고 하면 다들 달게 먹는 것을 가장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설탕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포도당, 탄수화물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보다 우리 뇌를 교란시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인공조미료입니다. 전혀 생각 못하셨죠? 배달음식, 밖에서 사먹는 음식이 조미료 들어가서 맛있다고 즐겨 드시는 분들 꼭 기억해주세요. 인공조미료는 당분은 아닌데 우리 몸은 달다고 느껴요. 이게 왜 안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단 것을 먹게 되면 뇌에서 췌장에게 신호를 보내요. 췌장 인슐린 분비하고요. 근데 인공조미료를 먹으면 우리 몸에 단맛이 감지됐으니 뇌는 단 걸 먹었네, 인슐린 분비하고 신호를 보내겠죠? 인슐린이 나왔는데 당분이 아닌 거예요. 속았네 하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세포는 교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정작 인슐린이 나와야 하는데 당분을 먹어도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엄청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단 음식을 먹어서 과하게 당을 올린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두 번째, 육식입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육식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고지방식이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새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슐린 저항이라는 건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도 세포가 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결국 인체 내의 인슐린 수치만 높아집니다. 당뇨가 많은 합병증을 야기하는 것 아시죠?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먹게 되면 100g 중 단백질 함량은 약 20g 정도뿐이고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겉으로 말라 보인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몸속 혈액 속에 지방이 있으면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이 일어나게 돼요. 섭취한 지방이 많으면 근육세포에도 지방이 쌓이고 LDL이 산화물질, 활성산소로 바뀌게 됩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서 약 3시간가량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데 이 3시간 안에 무언가를 먹는다. 특히 당을 먹는다. 이러면 또 문제가 돼요. 고기 드시고 나면 냉면 드시죠? 이게 그래서 안 좋습니다. 당이라 하면 단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포도당도 당이에요.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간, 췌장의 지방이 축적돼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뇨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데 췌장의 베타세포에 쌓인 지방으로 인해 베타세포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인슐린을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낮추면 당뇨도 해결될 수 있고 비만인 사람들이 비만성 당뇨가 생기는 이유도 이러합니다. 당뇨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내야 하는 게 지방이고요. 필수 지방산은 참깨, 들깨, 쌀에 들어있으니 이런 것들로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이니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생활습관 부분인데요. 세 번째, 식사 후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습관입니다. 당뇨병 과학기술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밥을 먹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은 산책을 한 사람보다 혈당 수치가 높았습니다. 밥을 먹고 앉아있는 습관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런 습관으로 인해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여 당뇨병 증상이 악화되고요. 밥을 먹은 후에 계속 앉아있는 습관은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혈관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고요. 혈관이 막히면 조직과 기관으로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뇨병 관련 저널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의하면 밥을 먹은 직후 30분 동안 걸었을 때 혈당 수치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증가하니 음식을 먹은 직후에 가볍게라도 동네 한 바퀴라도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양치질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마스크 끼면서
양치 거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양치를 딱 한 번 하는 사람의 당뇨병 위험은 두세 번 양치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았어요. 구강 내의 염증과 충치가 증가하면 입속에 있던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염증은 발이 달린 미생물이라 몸속을 돌아다니는데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치를 통해 입속의 세균을 줄이면 이 세균들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분비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영국 대학교 연구팀은 6년 동안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뇨병과 양치질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충치가 있는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 더 높았다는 사실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충치와 구강 질환은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과 면역 기능 저하에 큰 관련이 있어요. 양치 대신 난구강 청결제 이용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구강 청결제를 하루 2번 이상 사용하면 당뇨병이 당뇨 전 단계가 될 확률이 무려 50% 이상 높아진다고 입증했는데요. 왜? 구강 청결제에 포함된 성분 중 소다나 고급 알칼리성 성분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사용해도 될까요? 구강 청결제는 하루 한 번 이하로 사용해야 당뇨병 완치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당뇨병 악화가 걱정되신다면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질을 하셔야겠죠? 자기 전엔 꼭 하시고요. 5번째는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입니다. 요즘 영수증 인증으로 포인트 받는 분들 많으신데요. 영수증 잉크는 절대 만지지 말아주세요. 영수증 잉크가 몸에 흡수되면 호르몬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영수증 종이에 비스페놀A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국내 대학의 한 연구팀에서는 마트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은 중년 여성 계산원들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와 당뇨병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맨손으로 영수증을 자주 만진 사람들은 비스페놀A에 많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영수증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 후 꼭 손을 씻어주세요. 최근 비스페놀A 프리 영수증이 나왔지만 이 역시 좋지 않으니 영수증은 가급적 삼가주세요. 만지실 땐 흰 종이 잉크가 없는 부분 만지시고요. 6번째는 불을 켜놓고 자는 습관이에요. 잘 때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자는 것이 당뇨뿐 아니라 내 몸의 회복을 위해 가장 좋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몸속 인슐린 생성이 감소되어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미국 연구팀은 밝은 방에서 잔 사람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켜놓고 자면 몸속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게 돼요. 멜라토닌은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호르몬인데요. 밝은 조명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면 인슐린 호르몬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인슐린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정상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이 연구 결과는 밝은 조명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수면 중 빛에 적당히 노출되는 것조차도 건강에 해로운데요. 무드 등과 같은 인공 조명을 켜두고 자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 수치를 높이고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 조명을 켜두면 뇌의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과 같은 대사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뇨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방에 불을 다 끄고 암막 커튼으로 빛을 없애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한 줄기라도 들어오면 호르몬 분비에 차이가 크게 나게 되는데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성장에 치명적이고 성인들은 몸을 회복시키는 데 나오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됩니다. 7번째는 집 청소, 침구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우리는 수천 마리의 벌레를 먹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훨씬 더 많은 벌레를 먹게 되는데요. 벌레나 진먼지 진드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진드기에 자주 노출되면 몸은 항체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 항체 단백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생긴 염증 물질이 바로 당뇨병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실제로 진먼지 진드기에 자주 노출된 사람들의 당뇨병 발병 위험은 평균 2배 정도로 훨씬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결과는 당뇨병 연구 저널에 발표된 실험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피부에 모낭충 진드기 수치가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더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진드기의 존재가 당뇨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결론지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침구 청소기를 돌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먼지의 양에 놀라는데요. 자주 세탁하기 힘든다면 침구 청소기 꼭 돌리시는 걸 권장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플라스틱 용기를 다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용기 튼튼하게 나온다고 용기 아래면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써있다고 재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배달음식 따뜻하게 먹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째 돌리시는 분도 계시죠? 이건 경피독을 내 몸에 쌓는 너무나도 안 좋은 행동이에요. 미국 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이 42세에서 52세의 여성 1308명의 데이터를 6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플라스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63% 더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고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프탈레이트가 음식으로 흡수되어 우리 몸의 혈액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결과 당뇨병 발병률과 합병증 위험도가 심각하게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스위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찬통도 플라스틱 사용하지 마시고 유리나 세라믹 용기를 사용하세요. 경피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오늘 당뇨 환자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셔야 할 너무 중요한 사항들 이야기 했는데요.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지방 조심하시고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막힌 건강이었습니다.